빛의 간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최초로 가시광선에 대해서 제대로 파동 특성이라는 것을 보여준, 가시광선은 파동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 18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이게 1800년, 1801년 뭐 이때쯤에 있었던 실험인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빛은 정말 입자냐 파동이냐 그걸 가지고 많은 경론이 있었다고 그랬죠. 서로 막 싸웠어요. 뭐 멱살 잡고 싸웠던 건 아니지만 내 이론이 맞다, 네 이론이 맞다 그러면서 이제 싸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빛은 파동이냐 입자냐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 두 가지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발견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반사나 굴절은 입자로 설명하나 파동으로 설명하나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마스 영이라는 영국 과학자가 이와 같은 실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검정색 판이 있고 거기에 이와 같이 줄을 그어서 슬릿을 만들었어요. 자, 슬릿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단일 슬릿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똑같이 검정색 판이 있는데 거기에 슬릿을 이렇게 두 개 금을 그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개의 금을 그었으면 이게 이중 슬릿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크린을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단색광을 이제 넣어주면 그 단색광이 단일 슬릿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중 슬릿을 지나게 되었을 때 자, 여기서 출발한 빛이 이쪽과 이쪽으로 동시에 도착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게 딱 중심을 잡아서 슬릿 두 개를 구성했기 때문이에요. 위치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슬릿을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면 위상이 같은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을 해서 이렇게 오고 여기서 출발해서 가고 해서 두 개의 파동이 같은 위치에 닿았을 때 좀 전에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합성파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합성파가 스크린에 맺혔을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느냐 상쇄 간섭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영의 이중 슬릿 실험에 의하면 이 밝고 어두운 패턴들이 거의 간격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딱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의 밝은색 선은 거의 등간격인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등간격입니다. 이와 같이 이 간격이 등간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삐딱한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다고 했는데 완벽히 옆에서 본 사이드 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이드 뷰는 이와 같아요. 완전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구멍만 이렇게 나타나게 지금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단색 광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장이 550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한 가지 파장을 갖는 단색 광원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여기 단일 슬릿을 딱 중심을 지나가게 하는 곳에 놨죠. 그럼 여기를 지나가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리가 되게 여기 중심이 딱 되게 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빛이 도달했습니다. 그렇죠? 위상이 같아요. 여기서 출발한 빛과 여기서 출발한 빛은 그죠? 같은 거리를 왔기 때문에 같은 위상이에요. 그 상태에서 얘가 이쪽으로 가는 빛 여러 군데로 다 빛이 퍼져 나갈 겁니다. 그렇죠? 슬릿을 지나서 이쪽 슬릿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위쪽 슬릿을 우리가 S1이라고 부릅시다. 슬릿 이름이 S1이에요. 이 밑에 있는 슬릿은
S2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슬릿과 이쪽 슬릿을 통해서 나온 두 빛이 동일한 위치, 여기 점 P에 도달했다고 했을 때 합성파를 보면 그 합성파가 만드는 형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인데, 우리가 제일 중심을 두는 것은 인텐시티가, 빛의 세기가 최대가 되는 위치와 최저가 돼서 0이 되는 위치를 구별해서 바라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최대가 되는 위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위치다. 그리고 까맣게 되는, 전혀 빛의 세기가 없는 0인 상태가 되는 위치는 우리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위치다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다뤘던 일반적 특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로차를 델타라고 표현한다면 그 델타는 R2와 R1의 차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R2-R1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중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 L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두 개의 슬릿 S1과 S2 사이의 거리를 슬릿 1의 중심과 슬릿 2의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거리를 D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D에 비해서 스크린과 이중 슬릿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 가지고 L분의 D가 1보다 엄청 작은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판단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사실상 요거랑 요게 꽤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평행하게 날아간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다라고 토바스 형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R1과 R2가 평행하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매우 단순화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R2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R1이라고 했을 때 두 개가 사실상 평행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행해요. 이렇게 평행해요. 지금 나란하게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R1하고 R2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위치가 똑같다고 했을 때 요만큼의 차이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요만큼의 차이. 요만큼의 차이가 뭐냐? 요만큼의 차이가 지금 요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그죠? D 사인 세타가 요 길이가 된단 말이죠. 그죠? 요게 D고 요게 D고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D 사인 세타다 그거예요. 그래서 D 사인 세타가 바로 경로차 R2 플러스 R2 마이너스 R1으로 표현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이 파장의 정수배냐 아니면 파장의 정수배 더하기 반 파장만큼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조금 전에 일반적인 간섭 현상에 대한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D 사인 세타가 M 곱하기 람다인데 M은 뭐라고 그랬어요? 임의의 정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정수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 M에다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R2하고 R1이 같을 때 0이 딱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여기랑 여기가 딱 중심점을 지나는 위치이기 때문에 중심에 해당하는 스크린의 중심 O 위치에서는 항상 R1하고 R2가 같겠죠. 왜? 이등변 삼각형 형태가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때는 0이란 말이에요. 그 위치에서 뭐가 된다? 보강 간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M 곱하기 람다로 표현될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딱 중심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위치에서부터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위치마다의 거리를 y라고 한다면 y 값은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을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얻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y가 뭐의 함수다? y가 뭐의 함수꼴로 되느냐? 스크린하고 이중 슬릿 사이의 거리 L, 그렇죠? 그 다음에 슬릿 1과 슬릿 2 사이의 거리 D, 그리고
이 단색 광원의 파장 람다의 함수꼴로 표현될 거다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은 계속 이렇게 스크린 가면은 점점 중심으로 또 멀어지겠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중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있는 그런 빛의 세기가 최대가 되게 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위치만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 그때는 바로 세타가 1보다 매우 작은 상태에서 보겠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0도 근처란 얘기죠. 중심 근처에서 바라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타가 1보다 작다는 건 뭐예요? 라디안으로 표현하겠다 하는 거죠. 디그리가 아니라 라디안으로 표현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테일러 전개에 의해서 사인 세타도 거의 세타하고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탄젠트 세타 역시 세타하고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가 거의 같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표현돼요? 자, 여기서 이와 같이 했을 때 탄젠트 세타는, 그죠? 여기 각도가, 요 각도가 여기서부터 여기 이와 같이 세타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가 세타하고 마찬가지냐면 요게 세타하고 같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는 L분의 Y예요. 탄젠트 세타는 L분의 Y다. 세타는 L분의 Y입니다. 그죠? 그럼 Y는 결국은 뭐예요? L 탄젠트 세타라는 얘기죠. 그런데 탄젠트 세타가 아까 뭐하고 거의 같다고요? 사인 세타하고 거의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같기를 L 사인 세타하고 거의 같다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인 세타가 어떤 값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사인 세타는 D분의 M 람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D 사인 세타가 M 람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거의 대입하면 뭐예요? L 곱하기 D분의 M 람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Y 값이 L하고 D하고 람다에 의해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M은 뭐냐? M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정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M 값이 0일 때는 딱 중심이고, M이 1이나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거나 요 바로 밑에 있는, 그죠?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빛의 세기가 최대가 되게 나타나는 위치죠.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이거죠. 요게 M이 0일 때 가운데가 딱 1대고, 여기가 M이 1일 때죠. 그 아래쪽으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M이 마이너스 1일 때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M이 플러스 2일 때고, 요때가 M이 마이너스 2일 때예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M이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이 M이 마이너스 플러스 1일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직접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L이 50.0cm예요. 50.0cm고, 아시겠죠? D가 예를 들어서 50 마이크로미터다. 그렇죠? 요 슬릿하고 요 슬릿 사이의 거리가 50 마이크로미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50 마이크로미터면 여러분들 머리카락의 두께 정도에 대응하겠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50에서 80 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두꺼운 친구들은 80 마이크로미터, 그죠? 굉장히 가는 사람들은 한 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같을 때 우리가 빛이 예를 들어서 파장이 500 나노미터짜리라고 칩시다. 500 나노미터예요. 아시겠죠? 이거 D를 5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지 말고 50.0이라고 씁시다. 유효 숫자를 다 맞추기 위해서예요. 유효 숫자를 다 3개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어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 그러면 Y 값이 요 간격이 얼마냐? 0하고 M 이꼴 1일 때의 간격이 되겠죠. 그걸 델타라고 하면 델타 값이 얼마겠느냐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쉽죠. 그렇죠? 여기 이제 지우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y가 m이 1 빼기 m이 0 이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뭐예요? d분의 l 곱하기 람다에 m이 1일 때에서 0일 때를 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m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d가 얼마예요? 50.0 마이크로미터네요. 그럼 50.0 곱하기 마이크로미터는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L 값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50.0cm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m네요. 그렇죠? 1cm는 10의 마이너스 2m죠. 자, 그 다음에 람다를 곱하래요. 람다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500 나노라고 그랬네요. 그렇죠? 500 나노. 500 나노미터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되는군요. 그러면 여기서 50.0, 50.0 고맙게도 약분되고요. 여기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2승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면은 10의 4승이죠. 그렇죠? 10의 4승이고 여기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500은 5.00 곱하기 10의 2승이니까 4승, 2승 빼기 9승.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얼마예요?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자, 6 빼기 9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3승이죠. 그렇죠? 미터.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가 얼마예요? 1mm죠.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 간격 델타는 5.00mm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스크린에다가 쏘면은 첫 번째 밝은 무늬하고 두 번째 최대 밝은 무늬 사이의 거리가 5.00mm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한 방식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와 같이 구성해서 측정을 하면, 그렇게 한 다음에 스크린에 나타난 것을 그죠? 자로 재면 우리가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가정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조건 하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다면 거의 5mm에 가까운 답이 나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운데로부터 몇 개 안에 들어가는 밝은 무늬들은 전부 다 5mm 정도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에 반해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위치는 그 사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알겠죠. 5mm의 절반은 뭐예요? 2.5mm니까 2.5mm, 제일 중심에서 2.5mm인 위치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가장 어두운, 그죠? 빛의 세기가 가장 낮은 곳이 있을 거고, 거기서부터 또 5mm 떨어진 아래쪽에 또 다른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위치가 있겠죠. 그래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위치들 사이의 거리도 똑같이 5mm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의 등간격으로 있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간섭 실험은 사실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나왔던 것인데, 빛의 파동적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정도로 중요한 예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적인 간섭 현상을 보여주는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아주 얇은 막에서, 얇은 막이 방막이죠. 그렇죠? 매우 얇다라는 뜻이에요. 방막에서 일어나는 간섭 현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우리 그 파동에 대해서 배울 때, 자, 여기 어떤 국기봉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이와 같이 줄을 매다는데 줄 끝에 고리가 있어 가지고
요 고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고리를 끼웠다는 거예요. 국기봉에다 끼우고 거기에 이제 줄을 매달고 이와 같이 펄스를 탁 쳐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쭉 진행해 가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반사되어 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는 자유단이라고 부르는데, 부딪히고 이렇게 진행해 가서 부딪히고 돌아가는 녀석 역시 펄스가 이 모양을 띠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펄스가 두루룩 와가지고 여기 부딪히고 돌아갈 때 똑같이 위를 향하고 있었던 펄스는 반사돼서 돌아갈 때도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끝에가 묶여 있지 않고 고리로 돼 있어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자유단이라고 부르죠. 끝이 자유롭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끝단자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고정단이에요. 고정단은 뭐예요? 고리를 연결하지 않고 줄 자체를 여기다 묶었어요. 꽉 묶어서 이 끝이 움직이질 못해요. 여기 국기봉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얘가 이쪽으로 입사돼서 펄스가 가면 펄스가 쭉 가가지고 여기 부딪히고 되돌아갈 때 어떻게 되돌아간다고요? 이번에는 이와 같이 펄스가 아래로 뒤집어진 채로 돌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돼서 반사되어 가요. 이걸 이제 우리가 끝이 고정되어 있다 해서 고정단이라고 불러요. 그와 같은 형태는 뭐냐? 그래서 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과 위상이 반대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위상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파이만큼 바뀌는 형태죠.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 재미있게도 여기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N1과 N2가 서로 어느 굴절률이 더 크냐에 따라서 만약에 N1이 N2보다 큰 상태에서 이렇게 진입해서 반사되어 갈 때에는, 이때에는 여기 보이는 자유단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상 변화가 없어요. 위상 변화가 없는데, 이와 같이 N1보다 N2가 커서, 그죠? 와서 반사가 돼서 돌아갈 때에는 이때는 위상 변화가 있어요. 위상 변화가 180도만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 라디안만큼 바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공기가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얇은, 그죠? 막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와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이제 빛이 와요. 가시광선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와서 자, 진입할 때 여기 이제 또 법선이 있을 거고요. 법선에 대해서 방막이 공기보다 더 굴절률이 크니까 더 좁은 각도로 꺾이겠죠. 굴절각이 더 좁단 말이에요. 이 입사각에 비해서 좁게 꺾일 거예요. 반사되는 게 있겠죠. 이것을 1번이라고 부릅시다. 이름을. 그러면 얘가 이와 같이 진입해 가지고 또 여기서 반사하겠죠. 그렇죠? 내부에서 반사할 수 있겠어요. 반사해서 나가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이쪽은 굴절률이 1이고 이쪽은 굴절률이 1보다 큰 상태예요. 그러면 유리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시다. 굉장히 얇은 막이 유리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굴절률이 작은 데에서 큰 데로 반사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위상이 바뀐다고 그랬죠. 180도 바뀐다고 그랬어요. N1보다 N2가 큰데 N1에서 N2를 향해서 입사해가지고 반사될 때 여기서는 위상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위상이, 처음에 위상이 파이였으면 파이에다가 파이 라디안만큼 더한 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는 뺀 위상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진입해서 반사할 때에는, 그죠? 여기는 N이고 여기는 다시 굴절률이 1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쪽보다 굴절률이 큰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굴절률이 큰 상태에서 작은 쪽으로 반사할 때는 위상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면 여기서도 파이를 유지하고 여기로 돼서 나갈 때에는, 굴절은 위상 변화 안 일으키니까 여기 맞아서 나갈 때 2번에서 위상은 여전히 파이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 입사한 애하고 같은 위상을 가져요. 그렇죠?
그러면 1번 반사파하고 2번 파동하고 두 개가 이제 우리 눈으로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면은 상쇄 간섭 또는 보강 간섭이 일어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곧장 가는 거하고 여기만큼 들렀다 오네하고 경로차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 경로차가 어떻게 되느냐? 파장 람다에, 그렇죠? 단순한 정수배냐? 아니면 정수배 더하기 2분의 람다 꼴이냐? 반파장만큼 더해진 거냐에 따라서 여기서의 간섭 현상이 다를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배운 것과 달리 여기서 반사되는 파장이 서로 180도만큼 다르기 때문에 여기 진입했다 돌아왔을 때 그 경로차 델타 값이, 그죠? 있으면 그 값이 얼마겠어요? 바로 이거의 두께를 t라고 했을 때 t의 2배가 되겠죠. 그죠? 지금 그림은 굉장히 과장해서 그렸지만 대부분의 빛은 거의 입사하는 게 여기하고 거의 같게 입사하고 요 세타 값이 굉장히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델타 값은 결과적으로 여기 길이지만 t에 거의 비례한단 말이에요. 거의 같단 말이죠. t의 2배하고 거의 같단 말이죠. 여기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변하고 똑같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돌아왔을 때 이거하고 요거하고 180도 차이기 때문에 이게 람다의 정수배가 돼 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왜? 180도 차가 원래 있기 때문에. 그리고 m 더하기 2분의 1 전체 람다 배가 됐을 때에는 이때 오히려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로 뒤집어지는 이 공식이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왜? 굴절률이 작은 데에서 큰 데로 갈 때 반사되는 것이 180도 이상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의 공식이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울 땐 이게 상쇄 간섭이었는데 방막인 경우에는 이게 보강 간섭이고 이게 오히려 상쇄 간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방막의 두께를 t라고 했을 때 그 두께의 2배가 되는 것이 경로차라고 그랬고 그게 m 더하기 2분의 1 전체 람다 n. 이 람다 n은 뭐냐면 요 방막 내부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방막 내부에서는 파장이 바뀐다고 그랬죠. 파장이 얼마나 바뀌죠? 바로 n분의 람다로 바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방막 내에서는 속력이 느려진다고 그랬죠. 속력이 느려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파장이 짧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지니까 진공에서의 파장이 예를 들어서 500 나노미터였는데 만약 이 값이 2다. 그러면 파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0 나노미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줄어든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란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관심은 이 내부에서 움직이는 그런 빛의 파장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의 파장은 람다 n이고 그 람다 n 값이 바로 람다를 굴절률로 나누어준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굴절률은 항상 1보다 큰 형태이기 때문에 람다 n이 결국 람다보다 짧아진다는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보강 간섭이 일어날 조건이고 아시겠죠? 오히려 두께의 2배가 이 내부에서의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 오히려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방막 내부에서 있을 때에는 굉장히 다른 패턴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든 건 뭐예요? 공기가 이쪽과 이쪽에 영역 1과 영역 3에 공기가 있고 가운데 뭐 유리라던가
뭐 기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방막의 예가 이런 것도 있겠죠. 주유소 근처에 갔을 때 만약 비가 와가지고 이게 물이 흥건하게 웅덩이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뭐 사용하다 보면은 잘못해가지고 기름 같은 게 이제 주유소 근처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물웅덩이에 기름이 아주 얇게 깔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죠? 여기는 물이 되고, 그렇죠? 여기는 기름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N1, N2, N3가 되는데 여전히 기름이 물이나 공기보다 더 굴절률이 크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반사될 때에는 위상이 180도 뒤집어지지만 여기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놈은 N2가 N3보다 큰 경우에는 위상이 180도 뒤집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오기 때문에 이쪽의 위상과 이쪽의 위상이 같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이쪽하고 이쪽이 기름이고 여기가 만약에 물이다. 그럴 때에는 지금 관계식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공식 두 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의 간섭 실험에서 배웠던 거와 마찬가지로 람다의 m배일 때가 보강 간섭이고 m 더하기 2분의 1 전체 람다배가 됐을 때가 상쇄 간섭이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방막인 경우에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공식을 적용하지 마시고 가운데 끼어 있는 영역의 굴절률이 양쪽 1영역과 3영역보다 굴절률이 클 때에는 반사될 때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에는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의 공식을 반대로 적용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무턱대고 방막일 때 공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잘 파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